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동안에 미국 현지의 원전 건설이 400조 이상이 지금 이제 건설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대박 기대감이 들고 있는 이 원전 산업에 있어서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지난주, 이번주 이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나라에만 닥치는 것이 아니냐.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4만원대까지 추락을 했겠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폭락이 나오다가 지금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주요 증시 같은 경우도 고가 구간에서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겠고, 다른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전 세계의 투자 자금들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집중을 하고 있겠고요. 이 트럼프의 값싼 에너지 정책, 이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원전 3배 증설 계획을 내놨습니다. 10년 동안 400조 시장, 나아가서 이제 20년 동안 2,000조 원의 시장이 열리게 되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이 무탄소 에너지가 값싼 그런 이제 탄소 중립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10년 동안 400조가 대규모로 이제 건설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이 반도체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설계, 제조, 엔지니어링이 분업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400조 미국 원전 기대감입니다.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동안에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주도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엔비디아 필두의 이 AI 반도체 섹터였겠죠.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이제 칩스법 재검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게 되고요.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금 현재 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만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 한 2, 3일 동안에 5%가 급락했고요.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의 모멘텀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겠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 증권가의 목표치를 상향하고는 있겠지만, 이 엔비디아 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지금 삼성전자를 반등시킬 그럴 이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되지 못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도 섹터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라 이 정책주로서 향후 몇 년 동안을 글로벌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 1기 정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특히나 원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정부 1, 2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몇 배가 올라갈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이제 정책 수혜를 받아줬었던 섹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 2기 정부에 있어서는 이 정책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의 바이든 정부와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폭락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현재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과 협력을 기대를 하게 되면서 기대를 원한다. 그런 이제
발언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대표 종목으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 이후로 40% 이상 급등을 하게 되었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아주아이비 투자, LK삼양 같은 우주산업 관련주 같은 경우에서도 상한가가 속출하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지속적인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급등 타이밍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상한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겠죠. 트럼프의 경제정책의 분석이 지금부터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내년 이제 2025년에 트럼프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값싼 에너지입니다.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이제 경제 정책이겠죠. 지금 세계적인 그런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완전히 이제 뒤로 가게 되는, 석유를 더 개발을 하겠다, 천연가스를 더 개발을 하겠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뭐 셰일가스라고 하던가 자국 내에서 시출을 했었던 그런 석유들을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부분을 값싸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해외 수출까지 지금부터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값싼 에너지 쪽에 원전 같은 경우도 중요해질 수가 있겠죠. 현재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경우도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특히나 최근에 트럼프가 거론하고 있는 부분은 한미 FTA 협정까지 지금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정부 같은 경우도 FTA 지금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좀 재협상이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첨단 기술 패권을 확보를 하겠다, 미국이. 현재 지금 이 AI, 자율주행, 우주산업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우주산업 쪽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겠죠. AI, 뭐 로봇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임기가 몇 달 안 남은 상황에 있어서 당장 이제 어제였죠. 원전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의 발전 용량을 3배를 확대를 하겠다.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 발전 비중이 대략적으로 20% 정도. 이게 이제 기가와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00기가와트가 조금 넘어가요. 이거를 이제 3배로 올리려고 하면은 300기가와트를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현재 이제 이 300기가와트를 2050년까지 한 15년 동안,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이다라고 이제 뭐 말씀은 드렸지만 2030년까지 신규 원전을 35기가와트의 가동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제 이 원전 같은 경우는 1기가와트의 원전 한 기씩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원전 건설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15조에서 20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값싸게 이제 진행을 해주게 되면서 1기가와트 건설 비용이 우리나라가 이번에 체코 원전을 12조에 수주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산술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5년, 6년 동안에 미국 원전 시장이 400조 규모로 어마무시하게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 원전 로드맵 발표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도 일기 정부도 그렇고 대선 공약에서도 그렇고 원전 산업의 육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당적으로 이 원전 산업이 확대가 되는 방향성이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원전 산업 육성 공약은 차세대 원전, 지금 이제 전 세계 좀 이제 이 기술적 패권의 확보, 그리고 대형 원전, 그리고 계속 가동, 현재 지금 운영 중인 원전을 조금 이제 정비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더 정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근데 사실 미국이 원전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원전을 20년 동안 건설을 중단한 상황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운용 중인 원전의 50%를 설계를 한 전 세계 최고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진행이 된 한 2012년 정도겠죠.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 이후로 전 세계에서 원전 신규 수주가 또 끊겨버렸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게 되면서 파산 절차를 밟고, 사실 이게 미국 기업이기는 하겠지만 도시바에 팔렸다가
하다가 이게 캐나다 쪽에 그 우라늄 기업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 아니라 현재 이제 캐나다 기업이에요. 지금 그러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정도로 이제 원전 생태계가 굉장히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20년 동안 미국 내에서 원전 건설이 되었었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 내의 원전 산업에 대한 그 생태계 같은 경우도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차세대 원전으로서 이 SMR의 스타트업인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오클로 대부분 들어보셨을 수가 있는 기업들이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차세대 원전을 SMR을 설계만 할 줄 알지, 얘네들이 어떻게 이 원전을 건설을 하고 해당 원전 설계에 대한 그런 부품들을 안전등급에 맞게 대규모로 제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역량이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특히나 원전 건설 같은 경우는 우라늄을 통해서 이제 원전을 가동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뭐 원전 폐기물들이 조금만 가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플라토늄으로 이제 가공이 되게 되면서 그게 이제 바로 핵폭발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핵탄두보다 원전이 훨씬 더 지금 이제 핵 발전 쪽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제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원전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좀 똑같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핵 안보와 밀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원전을 확대를 하고 싶은데, 확대를 넘어서 전 세계의 원전 설계 주도권을 깡그리 가져오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현재 원전의 생태계가 없다, 설계 역량만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제조라고 하던가 제조를 해서 그걸 모듈화를 해서 뭐 전기가 필요한 쪽에 설치, 건설을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역량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맹국과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원전 산업도 반도체 산업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AI 반도체의 대표 수혜 기업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지 얘네들이 제조를 직접 하지 않죠. 얘네는 설계만 하고, 제조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가 세계 최고의 초미세 공정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제조를 해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원전 기업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는 역량은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 부품들을 만들고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기업들이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뭐 나라나 다른 기업 쪽에서 협력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정부 쪽에서 원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전 기업이 현재 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그런 뭐 설계 그런 것들을 팔게 되면서 엄청난 이런 뭐 돈을 벌고 있겠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원전 산업 쪽에 있어서 제조업이나 건설 분야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역량이 많이 떨어지니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온 아시아 쪽에서 좀 담당을 해줘라라고 하는 건 미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미국의 원전 기업들이 설계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익을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원전 업계가 제조와 엔지니어링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져와 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 현지의 원전을 대규모 건설을 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에다가 원전을 팔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유럽의 이러한 원전 시장까지, 차세대 원전 시장까지 진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한미 원팀이 구축이 되게 되면서 1,000조 원 시장을 공략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관건은 지금 이 트럼프 쪽이나 미국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한국 쪽에서 글로벌 기준으로 이 설계 관련된 부분들을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신에 이거를 원팀으로 동맹까지 이루어서 제조라고 하던가 엔지니어링 부분 같은 경우는 몰빵으로 너네들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지금 뭐 대충 뭐 원전 수주가 100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설계 비용으로 지적재산권으로 가져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5%에서 10% 정도를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이런 뭐 100조에 8, 90조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매출이 대부분 제조 부분하고 엔지니어링 부분이에요. 건설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희에다가 모두 줄 테니까 설계는 욕심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겠죠. 대신에 이제 우리 원전 업계에게 국내에 만드는 원전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줄 테니까 국내 원전 같은 경우는 너네가 이제 설계까지 가져가라.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겠죠. 여기서 좀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업계나 우리나라 정부가 정치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가 미국의 이제 원전 산업과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미국은 특히나 자국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원전 제조 역량 이거에 더해가지고 가격 경쟁력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전 세계의 원전이 그렇게 뭐 예전과 같다라고 하면은 뭐 10년, 20년 걸려가지고 지어도 뭐 그렇게 무리가 없게 되는 돈만 더 내면 되지.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주요 주요 국가들에게 원전이 굉장히 빠르게 필요한 좀 절실한 그런 문제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경쟁력이 훨씬 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 근데 여기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미국의 우방국들 중에 원전 건설 관련된 역량이 그나마 있는 애들이 뭐 프랑스 아니면은 일본 쪽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해당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 원전을 건설을 하는 비용이 50%에서 뭐 최대는 2배 이상까지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의 1기가와트에 10조에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프랑스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20조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리 우방국들이다라고 하더라도 뭐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게 있어서는 우선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이익이 최우선인 상황이고 원전은 현재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 지금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국내 원전 기업들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활약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커지는 원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매출액의 뭐 수익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계산기가 두드려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뭐 원전 1차 붐이 일어났었던 뭐 2007, 8년 뭐 내지는 이제 뭐 2010년대 초반 그때 당시 때 만들어진 그 주가 같은 경우는 물론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국내 원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글로벌 관점으로 원전 산업이 커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고 원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형 엠텍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원자력 터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겠고 지금 이 핵심 부품을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쪽에다가 납품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의 SMR 기업들이 설계를 하고 그런 부품들을 이제 수주를 넣어가지고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 이게 이제 뭐 전부 다 단조 제품들이기 때문에 중공업 기업들이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전 세계에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대형 그런 뭐 단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한두 개 있을까 말까인데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출나죠.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SMR의 설계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뭐 90%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주기기 제작을 맡길 것이 유력하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삼형앱텍 같은 경우는 두산과 함께 국내 주요 원전 대부분의 원전 터빈 핵심 부품을 공급을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용 제품 같은 경우도 제조를 하고 있겠는데 트럼프 조선업 쪽에서 동반 수혜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된다. 얘가 이제 내진 설계 구조 제조 생산을 하게 되면서 원전을 이제 또 내진 설계를 해야 되죠. 지진 났다가 이제 뭐 후쿠시마처럼 원전 폭파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내진 설계가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따라서 수혜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 얘는 이제 발전 플랜트 종합 기업이겠는데 국내 유일하게 원전 민간 정비 기술력, 그러니까 대부분 뭐 한전 KPS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민간 기업 중에서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 정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재 100% 자회사인 수산 ENS 쪽에서는 국내 유일한 원자력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전 제어 자동화 시스템, 이 MMIS라고 하고 있는 원전의 핵심 부품인데, 이쪽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SMR, 차세대 원전 쪽에 핵심 수혜로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해당 부분들을 두산에너빌리티 쪽에다가 납품이 되죠. 그러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미국의 원전 기업들이 이런 주기기 계약을 맡겼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품들을 같이 탑재를 해가지고 원자로 주기기, 터빈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해주게 된다. 최근에도 지금 수산인더스트리 신한울 3, 4호기 수백억대 공급 계약 두산에너빌리티 통해 가지고 신한울 쪽으로 납품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수산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이 설비 투자, 캐파 투자를 강화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경주 쪽에다가 대규모 투자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매출액의 급격한 상승까지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하던가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해드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좀 여러분들에게 정보들을 빠르게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치를 하시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이제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들어가셔서 급등 타이밍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하나도 안 쓰셔도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 상한가 급등 나타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미국 증시 관련돼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올려드리고요. 당일 시장에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단타로 벌어가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